네,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건축구조 과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건축기사 시험 중 건축구조를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세요.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오히려 또 건축구조가 너무 쉽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타 과목에 비해서 우리가 건축구조를 몇 점을 목표로 하는가 하는 게 어떤 분들은 꽈락만 면하자, 그렇죠? 한 40점, 45점만 맞아도 성공이다. 나머지 과목에서 다 보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건축구조에서 한 90점을 맞겠다 나는 90점을 맞아가지고 다른 과목, 특히 암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건축법 이런 것들은 거의 암기 과목이죠. 이런 데서 오히려 뭐 목표로 한 40점, 50점을 잡고 건축구조로 90점을 잡으시는 분도 있고 약간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, 스타일이.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쪽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데 건축구조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건 아니에요. 우리가 일단 수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건축과 전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과생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수학을 어려워하세요. 수학을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 교재들 보면은 특히 재료역학 교재 이게 아주 기본이 되는 건데 재료역학 교재를 보면은 도형도 굉장히 많고 뭐 각도 세타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고 또 적분도 나오죠. 적분도 나오면서 뭐 미소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되게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순히 이론적인 공식유도 부분이에요. 공식유도 부분이고 이 공식유도는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아니면은 뭐 이 결과만 익혀놓으면 실제로 문제 풀이할 때 이 수학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. 많이 쓰이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수학의 틀에 갇혀가지고 조금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. 두 번째로 또 어렵게 여기는 부분은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강구조 부분에서 이 기준이 좀 방대하죠. 기준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. 근데 그 기준을 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그 기준을 하나씩 다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건축구조를 상당히 어려워하시면서 나는 건축구조는 그냥 꽈락만 면하면 좋겠다. 그래가지고 다른 과목 시공이라든지 뭐 설비 이런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따고 싶다. 그렇게 공부를 집중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건축구조를 이 45점을 목표로 하는 게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건축구조가 실기에서도 등장합니다. 실기에서도 등장하는데 필기에서는 우리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그냥 개념만 알고 접근했을 때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실기는 직접 계산을 하시면서 공식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이 실기 문제를 풀 수 있어요. 그래서 건축구조 여러분들 이게 필기 과목이긴 하지만 우리는 또 실기를 준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실기 시험까지 충분히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. 실기에서도 우리 건축구조는 대략 20점 정도 이게 포션을 가지고 있거든요. 우리 합격을 하시려면은 건축구조 20점을 다 포기를 하시면 80점밖에 안 남는 상태죠. 나머지 과목에서 거의 대부분 80% 정도는 정답을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건축구조 같은 경우도 실기에서도 적어도 한 10점이나 한 이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지 건축기사를 합격할 수 있다.